그 프로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볼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간간히 이제 올프로와 프로볼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왜냐면 사실 제가 첫 해 들어왔을 때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올프로가 뭔지, 올프로 퍼스트 팀이 뭔지, 뭐 프로볼이 뭔지, 뭐 월터 페이튼 상은 또 뭔지 뭐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볼은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올스타 게임입니다. 네. 그리고 올프로는 기자단이 선정한 뭐 그해 가장 잘하는 포지션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가장 잘한 첫 번째 팀, 네.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을 이제 순서대로 뽑는 그냥 어제 그러니까 그 발표만 하는 거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월드컵 같은 거 하고 나면 뭐 그건 이름이 뭐죠? 이렇게 뭐 그 제일 올스타 베스트 11이죠. 베스트 11 그러니까 네. 베스트 11이죠. 그런 개념인 거고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발표만 하는 거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프로볼은 올스타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뽑히는 게 더 어렵냐? 올프로 팀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올프로 팀은 딱 정해진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 이게 딱 세 개의 레벨로 나눠진 게 끝인데 프로볼은 올스타 경기이기 때문에 팀별로 포지션별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뽑히거니와 네. 일단 그 경기를 치르기 전에 선수들이 뭐 불참하는 선수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뽑힐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올스타 명단이 발표가 됐지만 네. 슈퍼볼에 진출하는 두 팀의 선수들은 안 뛰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또 들어갈 거고 또 부상인 선수들은 안 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선수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프로볼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비중이 꽤 큽니다. 근데 올스타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 어쨌든 선수를 자꾸 대체 선수를 넣는 거지만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내는 올 프로는 뭐 뛰든 안 뛰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렇지. 딱 베스트 11 발표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올 프로에 뽑히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야구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진짜 올스타 게임과 이 골드 글러브, 실버 그렇죠. 슬러거, 그렇죠. 뭐 이런 그 상 수상하는 거랑 굉장히 좀 유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프로볼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스타 게임과 유사한 그런 이제 게임이 되겠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슈퍼볼에 진출한 두 팀의 선수들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대체 선수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루즈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볼이 그 뭐 다른 종목도 일부 그런 게 있지만 풋볼은 워낙 부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올스타에 뽑혀도 제대로 열심히 뛰지를 않아요. 부상.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볼이 올스타 경기 성격인 이 프로볼이 슈퍼볼이 끝난 이후에 원래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슈퍼볼에 뛴 선수들도 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프로볼을 조금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 조금 더 열심히 뛰게 만들고 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끝나고 슈퍼볼 하기 전에 있는 그 바이 위크에 배치를 해놔서 더 이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 배치를 해놨는데 네. 그렇다 보니 슈퍼볼에 뛰는 선수들은 안 뛰죠. 그런데 여전히 뭐 이렇게 흥미도라든지 네. 선수들이 뛰는 그런 어떤 그 열이 이런 거는 여전히 낮긴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참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경기를 하와이에서 했었거든요. 하와이에서도 했었고 네. 뭐 올란도에서도 했었고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다시 하와이로 옮기지 않았나요? 지금 다시 올란도로 왔죠. 다시 올란도로 왔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도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네. 이기는 팀과 지는 팀의 그 급여, 그렇죠. 네. 샐러리도 샐러리를 차이를 두는데 사실 어차피 밀려내어들인 선수들에게 이 경기에서 이기고 지구에 따라서 나는 차이 그 금액의 차이는 사실 파켓 체인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이 금액이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거를 두고 뭐 열심히 싸우고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와이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하와이로 옮기니까 팬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란도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와이로 가는 것이 사실 상당히 큰 동기부여이긴 한 것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패밀리 트립을 갈 수 있으니까 선수들은 휴양이니까요.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호놀룰루에서 이걸 매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올란도로 가게 됐다. 그럼 뭐 사실 조금
동기부여 요인이 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프로볼 명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FC 쪽에서 이제 선수들이 선정이 됐는데 오펜스 팀에 21명, 디펜스 팀에 18명,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스페셜 팀에서 5명이 선정이 됐어요. 먼저 이제 공격팀부터 살펴보면 쿼터백은 이제 3명의 선수가 선정이 되죠. 3명의 쿼터백.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AFC를 대표하는 이제 젊은 쿼터백 3인방이 여기 선정이 됐습니다. 라마 잭슨,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이제 디션 왓슨이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 선발은 올 시즌 강력한 MVP 후보 라마 잭슨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전으로 아마 뛰게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안 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물론 이제 슈퍼볼을 간다고 그러면 이제 안 뛰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레이븐스가 1번 시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슈퍼볼 갈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네. 라마 잭슨이 그러면 이 경기에 안 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쿼터백들 3명 선발한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느냐? 이견은 없죠. 없죠. 왜냐하면 사실 그 워낙 화려하게 플레이를 잘해줬고 올 시즌 정말 잘했던 3명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견은 없는데 뭐가 눈에 띄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세대 교체가 됐구나. 탐 브레이디가 없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탐 브레이디와 함께 벤 로슬리스버거도 여기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보면 탐 브레이디, 페이튼 매닝, 빅벤 이렇게 그 예전에 AFC의 쿼터백 트로이카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다 교체돼서 젊은 트로이카로 다 교체가 됐고 뭐 빅벤이나 페이튼 매닝은 지금 뭐 페이튼 매닝은 은퇴를 했고 빅벤은 이제 올 시즌 부상이니까 당연히 대상이 아니지만 탐 브레이디가 이 명단에 없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거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MVP 레이스에서도 그 시즌의 성적에 떠나서 어쨌든 탐 브레이디가 꾸준하게 그렇죠. 언급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탐 브레이디가 여전히 팀은 정상권에 계속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뭐 못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젊은 3명의 쿼터백을 지금 넘을 정도로 활약을 하진 못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3명의 쿼터백이 올해 다 탐 브레이디를 이겼다. 네. 라는 것이 뭐 올 시즌에 정말 중요한 화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3인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3인방이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와이드 리시버 4명이 선정이 됐는데 키넌 앨런 그리고 디안드레 홉킨스가 이제 주전으로 뽑혔고요. 타이렉 힐 그리고 자비스 랜드리가 이름을 올렸어요. 네, 뭐 이 선수들도 이 선수들 중에 뭐 누구를 빼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4명 다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이 선수들도 뽑힐만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2명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줄리안 에델만. 네, 왜냐하면 이제 기록만 봐도 지금까지 이제 이건 이제 15주 차까지의 기록인데 리셉션 92개에 1019야드 뭐 6개 터치다운. 근데 이런 스탯만이 아니라 스탯도 좋지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올해 공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2번 시드를 노릴 수 있는 정도의 팀의 공격에서 가장 유일하게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쓰기 좋아하는 브라이트 스팟. 그 부진한 공격에서 유일한 브라이트 스팟으로 공격을 지금까지 캐리해 온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니냐. 그냥 캐리도 아니에요. 멱살 캐리죠. 이 정도는 멱살 잡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줄리안 에덜맨이 어쨌든 정량적인 수치보다도 스탯도 스탯이지만 정성적으로 팀에서 차지하는 그런 어떤 위상, 그런 어떤 비중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올스타로 뽑힐 수 있는 정도의 선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전 팬이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 4명 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또 저는 한 명 또 누구 하면 좀 거론을 해보고 싶으냐면 덴버 브론커스의 코틀랜드 서튼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서튼도 보면 리셉션 개수는 좀 적어요. 63개인데 리시빙 야드나 터치다운 개수가 이제 에델만하고 똑같이 1019야드에 6개 터치다운이고 특히 이제 코틀랜드 서튼이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넘버원 리시버로 확실하게 올해 자리를 잡았고 그 덴버 브론코스의 그 부진한 공격에서 항상 이제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롱 플레이, 화려한 플레이도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젊은 리시버 중에 스타 리시버 중에 한 명으로 좀 뽑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도 올해 충분히 잘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 4명 중에 누구를 빼고 올라가냐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올스타급으로 거론해볼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이드 리시버 선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러닝백이 3명이 선정이 됐는데 닉첩, 데릭 헨리, 마크 잉그램이 뽑혔습니다. 닉첩이 일단 선발로 나서는데 저는 이 명단에 조시 제이콥스가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마크 그렇죠. 잉그램 대신에 조시 제이콥스가 뽑힐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스탯상으로 봤을 때 조시 제이콥스가 좀 더 앞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한 경기 덜 뛰고 187야드를 더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탯상으로 봤을 때 조시 제이콥스가 더 어쨌든 기록이 앞서고 네. 그다음에 신인인데도 팀에서 금방 어쨌든 그 공격에 구심점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시 제이콥스도 충분히 프로볼에 뽑힐 만한 자격이 되는 선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크 잉그램은 뭐 라마 잭슨과 함께 팀을 지금 뭐 11연승 및 1번 시드로 이끌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그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11연승을 할 만큼 강력한 팀 안에서 뛰고 있는 마크 잉그램이랑 정말 이게 팀을 캐리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아직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진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17주차까지 이제 팀을 끌고 온 조시 제이콥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팀 내에서 비중, 어떤 해줬던 역할 이런 건 조시 제이콥스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진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프로볼에 선정된 선수 중에서 누구를 빼고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그 선수 말고 이 선수도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그 1순위는 러닝백에서는 조시 제이콥스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잉그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했죠.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워낙 눈에 띄었기 때문에 조금 그 가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잉그램과 라마 잭슨이 만들어주는 그 원투 펀치가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마크 잉그램도 뭐 본인 역할은 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잘했죠. 네. 워낙 잘했지만 이제 조 제이콥스 선수가 뽑히지 못한 게 좀 아쉬워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한 명 더 이제 풀백이 있는데 패트릭 리카드 선수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풀백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할이 이제 러닝백의 러싱 레인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블로킹을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 사실 진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올 시즌 러싱 공격을 봤을 때 압도적으로 1위가 레이븐스잖아요. 그러면 그 러싱 공격을 이끌었던 러닝백 마크 잉그램, 그 다음에 그 일부였던 쿼터백 라마 잭슨, 그 다음에 그 블로킹을 잘 해준 오펜시브 라인과 풀백까지 지금 그 러싱 공격을 그 이끈 수훈갑들이라고 해서 지금 다 뽑혔다고 보여야 돼요. 지금 토탈 패키지로 그렇죠. 뽑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패트릭 리카드 선수를 스탯만 놓고 뭐 러싱 야드가 어떻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레이븐스 러싱 공격에 있어서 블로킹에 있어서는 풀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오펜시브 라인과 함께.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풀백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타이트엔드입니다. 마크 앤드류스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가 뽑혔는데요. 뭐 트래비스 켈시가 워낙 단골 손님이고 또 주전이 됐어요. 네, 뭐 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트엔드 선수 치고는 역대 최초로 4년 연속 1000야드 이상 리셉션을 기록한 이제 최초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단골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자격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크 앤드류스인데 지금 보면은 포지션마다 레이븐스가 지금 뭐 대부분 이름을 안 올린 포지션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앤드류스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선수도 이제 뭐 스탯도 스탯이지만 지금 올 시즌 그 라마 잭슨이 MVP급 활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리시빙 옵션은 앤드류스였다. 특히 이제 타이트엔드가 쿼터백에게 가져다주는 그 안전장치로서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스도 그런 역할로서 많이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앤드류스와 켈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네. 뭐 워낙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줬던 두 선수니까요. 그렇죠. 이제 오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태클, 가드 이제 각각 포지션에서 이제 세 선수가 뽑히고 센터가 이제 2명이 뽑히는데 먼저 태클을 살펴보면 이 오클랜드의 트렌트 브라운, 그리고 볼티모어의 로니 스탠리, 그리고 휴스턴의 라레미 턴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드에서는 데이빗 디카스트로, 피츠버그 선수죠. 그리고 퀸튼 넬슨,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소속이고요. 마샬 얀다, 볼티모어 선수가 또 뽑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센터에는 로드니 허슨,
오클랜드 선수가 되겠고요. 피츠버그의 머키스 파운시까지 이제 뽑혔습니다. 머키스 파운시는 뭐 워낙 프로볼 많이 뽑혀가지고 오펜시브 라인도 보면 저는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건 여기도 레이븐스 선수들이 지금 뭐 태클, 가드 뭐 다 뽑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격에 있어서 지금 역사적인 그런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지금 다 뽑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로니 스테일리하고 마샬 얀더도 들어갔고 저는 또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그 트렌트 브라운도 상당히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올해 공격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조시 제이커스와 함께 네. 트렌트 브라운이 이제 라이트 태클이거든요. 그 라이트 태클에서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는 것이 레이더스 성적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트렌트 브라운이 좀 후반에 좀 부상으로 좀 일부 못 뛴 경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이 선수가 있고 없고가 팀 성적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선수는 이제 레러미 턴슬. 그러니까 마이애미 입장에서 이 선수를 트레이드 했는데 진짜 그 이 선수가 또 프로볼에 뽑혔다. 그러면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아, 저 선수만큼 되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계속 고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것이 이런 선수들을 갖고 있던 팀이 왜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냈을까? 그거는 그래서 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있고 없고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서 잘하는 선수들이 더 눈에 띄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레르미 턴슬, 그다음에 민카 피츠패트릭, 그리고 이제 캐년 드레이크까지 뭐 드레이크는 프로볼에 뽑히진 않았지만 다른 팀으로 옮겨서 다들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왜 팀이 그렇게 못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어느 팀이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없으면 성적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저는 거기서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것이 이제 쿼터백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라이언 테너힐도 마이애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테네힐까지 생각하면 뭐 진짜 뭐 그런데 그러면 테네힐이 프랜차이즈 스타냐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는 이제 테네힐이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테네힐이 그러면 테네시 가서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또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스킨 핏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테네힐이 마이애미보다는 이제 테네시에 가서 스킨 핏이 더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매니지를 잘 못했느냐, 운영을 잘 못했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애미가 그 제대로 된 스킴을 운영을 했느냐, 그 여러 선수들 다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스킴을 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그만큼 코칭 스태프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최근의 퍼포먼스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라이언 테너힐 너무 잘하고 있죠. 라르미 턴실 프로볼 뽑혔죠. 민카 피츠패트릭 또 뽑혔죠. 그리고 캐니언 드레이크 지난주에 166야드 뛰었죠. 근데 테네힐은 어쨌든 올해 계속 없었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테네힐이 이제 뛰었던 해에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팀이 좀 나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테너힐까지 빼니까 쿼터백이 이제 좌슈 로센하고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되니까 팀이 이제 더 성적이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안 좋아진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테네힐의 영향도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는 테네힐은 프랜차이즈 쿼터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마이애미에서 기량을 만개했으면 그러면 마이애미가 지금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커룸 분위기라는 게 있고 스킴이라는 게 있고 그 어떤 그 팀을 이끄는 리더십, 코칭 스태프 이런 체제 하에서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도 기량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마이애미를 보면 그래서 보면 구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팀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AFC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의 이 프로볼에 선정된 공격팀을 살펴봤고요. 이제 수비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라인을 먼저 좀 봐야겠죠. 네. 디펜시브 엔드와 그다음에 인테리어 라인맨 이렇게 이제 각각 3명의 선수들이 선정이 되는데 디펜시브 엔드에는 이제 조이 보사 LA 차저스 소속이고요. 칼라이스 캠벨, 잭슨빌 제규어스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의 프랭크 클락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에서 3명이 역시 뽑혔는데 신시내티의 지누 애킨스, 그리고 피츠버그의 캐머런 헤이워드,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의 크리스 존스가 뽑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펜시브 엔드부터 좀 보면 뭐 보스나 클라그는 뭐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뽑힐 만한 활약을 한 선수들 같은데 저는 캠벨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칼라이스 캠벨이 지금 프로볼에 뽑혔는데 이 선수는 팀 내에서도 어떤 그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시 앨런이라는 그 라인베커가 팀 내 세기 1위였어요. 10개. 네. 그다음에 같은 디펜시브 엔드 중에 이제 야닉 앵과케이도 세기 8개였기 때문에 칼레이스 캠블이 같은 팀 내에서도 디펜시브 라인에서 세기 3위거든요. 그럼 팀 내에서도 이렇게 비중이 임팩이 가장 크지 않았던 선수가 이 선수가 프로볼에 뽑힐 만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잭슨빌 선수 중에서 뽑힐 수는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칼라이스 캠벨보다는 야닉 앵과케이가 뽑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사실 은가쿠에도 은가쿠에지만 엣지에서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그쵸. 안 뽑혔던 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도 지금 캠벨보다 활약을 한 선수들이 지금 2명이나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제껴두고 캠벨이 뽑히는 건 좀 그렇다. 근데 이것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칼라이스 캠벨은 워낙 오랫동안 잘했던 선수고 명성이 있는 거죠. 인기 투표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앞섰다. 근데 이제 냉정히 보면 팀 내에서도 그 디펜시브 엔드, 그러니까 D 라인, 엣지 러셔에서의 영향은 임팩트는 팀 내에서도 3위다. 그래서 조금 그 이견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마일스 게렛. 마일스 게렛이 사실은 시즌 초반에 정말 잘해줬잖아요. 네.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만큼 정말 잘해줬는데 올 시즌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프로볼에 갈 만한 상황이 안 됐죠. 그래서 그게 좀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라인 이제 뭐 디펜시브 태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띄는 건 이제 크리스 존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 존스는 우리가 항상 캔자스시티 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런 디펜스가 너무 안 좋다. 뭐 수비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크리스 존스 한 명만큼은 꾸준히 잘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칩스 수비 중에서 브라이트 스팟이다. 네. 그래서 프로볼에 뽑힐 정도의 활약을 해줬다라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라인맨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라인베커로 넘어갈 시간인데요. 아웃사이드 라인베커의 매튜 주동, 볼티모어 선수죠. 네. 그리고 이제 덴버의 본 밀러, 피츠버그 이제 TJ 와 선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그리고 미들 라인베커는 2명을 선정을 하는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돈 하이타워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데리우스 레너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이 선수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잘했어요. 다 잘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누구를 빼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리고 이제 팀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까 이제 뭐 칼라이스 캠벨처럼 팀에서 얼마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냐라는 걸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라인베커들은 다 사실은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빼고 안 빼고를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선정되지 않은 선수 중에 좀 아쉬운 선수 한 명이 휴스턴 텍산스의 라인베커 잭 커닝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가 뭐 스탯으로 봤을 때도 133개 태클 기록하면서 리그 3위일 뿐만 아니라 텍산스 경기를 보시면 항상 제일 먼저 수비에서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이 커닝햄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거든요. 이 선수가 항상 공 주변에 있어요. 항상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만큼 중앙에서 그 텍산스 수비의 허리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인데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고 비중이 큰데 프로볼에 뽑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인베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너백을 살펴볼 텐데요. 명실상부 현재 리그 최고의 코너백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스티픈 길모어가 이제 선정이 됐고 볼티모어의 이제 말론 험프리 그리고 볼티모어의 마커스 피터스 그리고 버팔로의 트레데이비어스 화이트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스테판 길모어나 트레데이비어스 화이트 이 선수들은 뭐 사실 이견이 없어요. 워낙 지금 뭐 길모어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1순위 네, 짱이에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뭐 길모어만이 아니라 트레데이비어스 화이트도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이 두 명은 뭐 이견이 없고요. 마커스 피터스도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팀을 옮기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워낙 피터스는 빅플레이 포텐셜이 크고 실제로 와서 레이븐스로 와서 임팩트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뭐 이 선수도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면 이제 말론 험퍼리인데 사실 험퍼리도 잘했어요. 근데 험퍼리도 잘했는데 그 좀 이렇게 빠진 선수 중에 눈에 띄는 선수가 뉴잉글랜드의 데빈 맥커티. 맥커티가 사실 이제 인터셉트 5개로 3위.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펌블 유도도 2개나 있고
올 시즌 지금 뉴잉글랜드의 역대급 수비를 이끄는 장본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작과 동시에 연속 4경기 그렇죠. 인터셉션이었을걸요. 그렇기 아마? 때문에 정말 초반에 초반에 음. 많이 치고 나갔었고 사실 맥커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모어가 더 편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두 명의 이제 셧다운 코너백이 있는 건데 길모어야 뭐 지금 이견이 없고 맥커티도 사실은 좀 뽑힐 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맥커티하고 말론 험프리스 두 명이 좀 애매한데 험프리스가 뽑혔어요. 네. 근데 이 자리에는 맥커티가 뽑혔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만 좀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반 들어오면서 약간 그 임팩트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이제 덜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뭐 험프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반에 뭐 잘해준 것도 있지만 맥커티도 저는 충분히 네. 고려할 만한 선수였다라는 거는 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이프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프리 세이프티 2명 그리고 스트롱 세이프티 1명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프리 세이프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카 피츠패트릭이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에서 얼 토마스가 선정이 됐는데 일단 뭐 스트롱 세이프티도 확인을 하면 자말 아담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세 명이 이제 세이프티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세 명 중에 저는 얼 토마스가 좀 애매하다. 맞습니다. 사실 피츠패트릭이나 아담스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요. 네. 근데 얼 토마스는 프로볼이 이제 인기 투표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 토마스가 아주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얼 토마스보다는 올 시즌에 이제 다른 선수를 찾아보면 사실 이제 치프스의 타이런 매스유가 더 낫고요. 그렇죠. 더 나은 선수는 누가 있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브론코스의 저스틴 시먼스. 이 선수가 사실 이제 뭐 스탯으로 봐도 인터셉트 4개에 패스 디펜스 14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패스 디펜스 14개 정도라고 그러면 정말 잘해준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누구였죠? 텍산스의 잭 커닝햄 이 라인베커를 얘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스틴 시먼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공 주변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현지에서 쓰는 표현 중에 진짜 he is everywhere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얼토마스만큼 명성이라든지 인기가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활약 정도만 보면 사실 얼토마스보다는 저스틴 시먼스가 훨씬 낫다. 네. 그 시먼스 아니더라도 타이런 매스유가 낫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타이런 매스유가 뽑혀야 됐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확실히 얼토마스는 여기 세 자리 안에 들어올 성적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비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18명의 수비 선수들을 다 살펴봤고 이제 스페셜 팀으로 넘어갈 텐데요. 펀터, 이제 플레이스 키커,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키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롱 스냅퍼. 롱 스냅퍼라고 하면 이제 펀터에게 공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겠고요. 리턴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킥 리턴, 펀트 리턴을 받아서 이제 달리는 선수들이 되겠고, 스페셜 티머. 스페셜 티머는 이제 그 스페셜 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선수들 중에 활약이 좋았던 선수를 선정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뭐 킥오프를 한다든지 펀트를 한다고 그럴 때 이제 달려가서 태클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상대편이 펀트를 할 때 펀트 블로킹을 해주고 이런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스페셜 티머부터 이제 뽑힌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이 페이트리어스의 매튜 슬레이터는 정말 올 시즌 스페셜 팀스 선수치고 너무 활약이 컸습니다. 여기 5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이 뭐랄까요? 그 팀의 기여한 지분은 매튜 슬레이터가 가장 높았다.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키커처럼 점수를 직접 받진 않지만 펀트 블락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달려가서 태클을 하는 이런 임팩트 있는 플레이가 제일 많았던 선수죠. 그래서 매튜 슬레이터는 진짜 올 시즌 스페셜 티머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선수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역대 최고의 스페셜 티머를 뽑으면 90년대 버플로 빌스에서 뛰었던 스티브 테스커를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스페셜 팀스 커버리지 있잖아요. 이제 펀트라든지 킥오프 커버리지에서 달려가서 태클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펀트 블락킹을 해주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인데 역대 최고를 뽑으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테스커인데 테스커까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어쨌든 그 올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스페셜 팀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 매튜 슬레이터라고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스페셜 티머가 누구냐, 뭐냐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번트 블락, 뭐 필드골 블락, 뭐 그쵸.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던 선수고 그게 더 빛이 나는 것이 올 시즌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역대급 그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사실 수비랑 이 스페셜 팀에 상당한 이 기여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탐 브레이디가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우리 팀은 지금 수비와 스페셜 팀이 잘한다. 공격은 좀 이렇게 취약하고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 스페셜 팀에서 가장 어쨌든 빛났던 선수가 슬레이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를 좀 살펴보면 펀터에는 이제 테네시의 브렛 컨 선수가 뽑혔거든요. 네. 이제 펀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줄 때 상대편이 가장 멀리 가게끔 상대편을 좀 깊숙이 박아놓는 핀한다 그러죠. 핀다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잘해놔야 돼서 스탯으로 따지면 이제 인사이드 20 그걸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컨 선수가 이제 그렇게 펀트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터들의 기술은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엔드존 앞에 최대한 가깝게 공이 가서 나가게끔 그러게끔 해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브렛 컨 선수가 이제 그런 거를 잘해줬다. 그리고 긴 채공 시간. 그렇죠. 네. 채공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펀터들은 이제 역량을 평가받는데 올 시즌 이제 타이탄스의 브렛 컨 선수가 그런 역할을 좀 잘해줬다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의 슈퍼스타 저스틴 터커가 이 플레이스 키커로 선정이 됐는데 뭐 이 선수의 이 킥 능력 정말 그 솔리드 그 자체. 그러니까 키커로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네. 롱킥까지 잘해주면 보너스고 그런데 뭐 저스틴 터커라고 하면 지금 뭐 안정적이고 롱킥도 잘 차고 이런 거에 뭐 지금 가장 안정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선수 정말 다재다능하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터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죠. 네. 정말 이제 대단한 현 시점에 이제 키커 중엔 넘버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디트로이트의 맷 프레이터와 함께 뭐 사실 뭐 양대 산맥이 아닐까 싶고 그렇죠. 이제 뭐 윌러츠도 올해 이제 뭐 잘해주긴 했는데 뭐 터커가 그래도 제일 넘버원이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롱 스냅퍼는 이제 모건 콕스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볼티모어 소속이 되겠어요. 진짜 뭐 올 시즌 이제 그 프로볼 리스트를 보면 애매하면 레이븐스 선수를 그냥 갖다 놓는 약간 뭐 그러지 예전에 않나. 저 KBO에서 그 롯데와 LG가 성적이 좋을 때 이 롯데 선수 그리고 LG 선수들로 도배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기 구단들이 그런 이제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레이븐스가 올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하면 저 뭐 사실 비슷한 양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팬 투표로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롱 스냅퍼 같은 경우 팬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그러면 좀 애매하면 투표할 때 레이븐스 선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레이븐스 팬들이 지금 현재 팀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투표를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선수지. 그 예전에 NBA에 이제 야오밍이 있을 때 중국 분들이 다 야오밍을 투표를 해서 야오밍이 사실 이제 성적과 무관하게 항상 이제 투표는 최다 이제 투표를 받는 득표, 최다 득표를 좀 많이 했었죠. 네. 예전에 이제 그 박지성 선수랑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 무슨 저거 뽑는 거 있으면 한국 사람들 다 이 링크 공유해가지고 투표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네요. 뭐 특히 이제 다른 포지션 대비 롱 스냅퍼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분들이 잘 모르신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스탯을 따지기도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 아니고 다른 애 뽑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상당히 좀 적은 포지션이다. 그리고 애초에 롱 스냅퍼 자체가 역할을 잘하는지 아닌지 자체가 저희가 보고 뭐 판단하기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실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냅을 했는데 펀터 머리 위로 넘어갔다. 뭐 이런 게 아니면 눈에 잘 안 띄는 포지션이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예, 모건 콕스 선수가 뽑혔고요. 리턴 스페셜리스트는 캔자스시티 칩스의 미콜 하드먼 선수가 뽑혔습니다. 미콜 하드먼 선수는 워낙 이제 스피드가 좋은 선수고 이제 올 시즌 조지아 대학교에서 드래프트 대회에서 올라온 루키 선수죠. 근데 이제 칩스에 들어가서 이제 리시버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는 있는데 그 좋은 스피드를 이용해서 뭐 펀트 리턴이라든지 킥오프 리턴에서 네. 좋은 활약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5명의 선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AFC 선수들을 모두 살펴봤고요.